소프트웨어 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밥솥, 센서 등,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등.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는 더욱 우리 생활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팅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언플러그드 활동, 프로그래밍 언어인 EPL, 피지컬 도구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EPL 언어의 하나인 엔트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코딩 여행 4강은 비밀 금고 열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 금고를 열려면 먼저 금고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집에 금고 하나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성에서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수를 얘기하겠죠.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거를 조건에 맞게끔 어떤 입력값을 묻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코드도 한번 짜보고요. 묻고 기다리는 블록을 사용해서 제대로 됐으면 금고가 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블록들은 일단 오브젝트는 금고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참이라면 블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속성에서 변수의 틀린 횟수와 비밀번호 그 다음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 추가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넣어서 지금 이것처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되는 코드냐면,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기회는 5번.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자, 비밀번호가 뭘까요? 1, 2, 3, 4 한번 넣어볼까요? 네. 보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금고가 제일 처음에는 닫혀있는 모양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열린 모양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기회는 5번이라고 그랬는데 자, 틀렸습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틀린 횟수가 여기 뜨기도 하고요. 네. 틀린 횟수 2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 틀렸습니다. 4번까지 틀렸고요. 자, 5번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금고가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차가 출동을 할 수 있는 경찰차가 출동을 하는 코드까지 오늘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는 새로 이거 잠시 멈추고요.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엔트리빗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엔트리봇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물건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물건에 금고. 집에 하나쯤은 다 있는 금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안 뜨네요. 금고가. 그러면 판타지? 인터페이스? 어디 있을까요? 전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전체에서 금고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뜰 때도 있어요. 비밀금고라고 쳐볼까요? 안 뜨네요. 자. 뭘로 검색해야 될까요? 물건, 식물, 탈것, 건물 아니고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물건에 가서 금고가 어디에서 제가 넣었을까요? 판타지? 금고가 판타지에 들어갈까요? 아, 여기 보물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보물상자를 넣어서 추가를 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오브젝트를 가끔 이렇게 찾기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이름하고 다를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찾기가 조금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자, 모양을 보면은 모양이 닫힌 모양과 열린 모자 두 개로 열린 모양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자, 보물상자는 집에 있으면 좋겠죠? 자, 배경에 가서 거실이라는 집을 넣고 보물상자는 이쯤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넣는 김에 경찰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판타지에는 없겠네요. 자, 전체에서 네, 경찰차 여기 있네요. 경찰차까지 추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경찰차는 보이면 안 되겠지요. 자, 경찰차는 시작하기를 했을 때 모양을 숨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코드가 저기 않기 때문에 경찰차는 아예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물상자는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모양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모양이 1, 2번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보물상자를 언제든지 1로 바꿔놓고 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 자, 변수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비밀번호라는 변수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열 때도 또는 집 문을 열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만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열 때 우리가 핸드폰을 열 때도 비밀번호를 어떻게 열려라 하듯이 정하듯이 여기 보물상자도 비밀번호가 지정을 해서 그 번호가 맞으면 열리도록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 가서 변수를 넣는데 변수를 추가 비밀번호라는 변수를 하나 넣어주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횟수. 자, 몇 번을 틀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틀린 횟수까지 넣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열 때 비밀번호를 이렇게 딱 정하듯이 여기도 보물상자도 비밀번호가 딱 정했을 때 열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넣은 이 속성에서 변수를 넣어준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 자료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가서 제일 처음에 비밀번호를 딱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하기를 가져와서 틀린 횟수 옆에 세모 모양을 눌러주면 비밀번호라고 바뀌어집니다. 자, 비밀번호를 우리는 6789로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6789 비밀번호를 정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묻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기다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녕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를 가져와 볼게요. 자,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대로 됐네요.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이게 대답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맞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반복할 거냐면 얘가 참인지 또는 참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여기 흐름에 보면 참인지 참이 아닌지가 있습니다. 만약 참이라면 이라는 걸 가져올게요. 자, 만약 뭐뭇이라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무엇이라면 그렇죠. 연산에 가서 계산에 있겠네요. 자, 비밀번호가 무엇이라면, 아유, 죄송합니다. 판단에 있네요. 자, 판단에 가면 비밀번호가 무엇이라면 같다라는 게 있지요. 자,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비밀번호라는 자료에다가 값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가서 비밀번호 값을 가져옵니다. 자, 비밀번호가 무엇이라면 대답과 같다라면 하고 얘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비밀번호가 무엇과 같다라면 대답과 같다라면 뭐를 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보물상자가 열려줘야 되겠죠. 자, 열리기만 하면은 안 되겠죠. 뭔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생김새에 가서 뭐뭐총한 말하기를 가져올게요.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꼭 때린 것 같죠? 맞았습니다. 라고 몇 초 동안 얘기를 한다. 2초 동안 얘기를 한다. 자,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물상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보물상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물상자를 뭘로 바꿀 거냐면 2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과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실행 화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상자가 열리는 모양으로 바꾸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요? 맞습니다. 비밀번호 값이 만약에 아니라면이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비밀번호가 잘못 눌러졌다라면 틀린 횟수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틀린 횟수가 몇 번이라면 5번이라면 자, 자료에 가서 틀린 횟수의 값이 잘 안 들어갔네요. 틀린 횟수의 값이 무엇이라면 저희는 지금 현재 5번, 6번 할 수 있지만 돌려보는 관계상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틀린 횟수 값이 3번이라면 자, 3번이 됐었을 때 무엇을 할 거냐면요. 신호를 보낼 겁니다. 자, 우리 신호 넣기는 저번에 배워보셨죠? 그래서 속성에 가서 신호 넣기를 추가합니다. 무슨 신호를 넣을 거냐면요. 도난 신호. 자, 도난 신호를 넣고서 블럭에 가서 도난 신호를 보낼 겁니다. 자, 도난 신호를 보내면
누가 출동을 해야 되냐면은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도둑이다. 잡아 주세요. 라고 2초 동안 얘기를 하고요. 자, 2초 동안 얘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코드가 다 멈추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도둑 틀린 횟수가 3이 아니라면 비밀번호가 한 번이 틀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또 뭐를 하냐면 3번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묻고 다시 기다립니다. 자료에 가서 묻고 기다리기. 자, 비밀번호는 묻고 다시 기다리는 걸로.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넣고서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경찰관이 신호를 보내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출동을 안 할 거예요. 자,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틀렸죠? 그리고 체크를 했더니 다시 또 묻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6, 7, 8, 9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고가 열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일 처음에 봤더니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숨겨야 돼요. 자, 비밀번호는 제일 처음에 숨기기를 합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비밀번호를 쳤었을 때 여기에 뜰 수 있게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했어요. 1, 2, 3, 4.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하고 했는데 다시 또 물어보죠. 틀렸습니다. 6, 7, 8, 9 넣었을 때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라고 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모든 코드가 한번 비밀번호가 맞았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코드가 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자, 흐름에 가시면 모든 코드 멈추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값이 맞았다면 더 이상 코드를 안 넣어도 되겠지요. 그래서 코드를 멈추고 만약에 5번 횟수가 맞았다 치더라도 이때도 무엇을 한다? 코드를 멈추기를 해주고요. 이게 아니면 계속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를 3번을 묻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비밀번호가 3번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경찰차가 출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경찰차를 보이게 해주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경찰차는 모양을 숨기고 언제 경찰차가 나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신호를 보냈을 거죠. 도난 신호를 받았을 때 경찰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양을 보이기를 해야 되겠죠. 자, 경찰이 모양을 보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슝 오지 않고 오는 것처럼 잉잉 하면서 오는 것처럼 한번 반복을 해보는데 계속 반복하지 않고요. 일정한 횟수를 반복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번 반복할까요? 20번 반복하면서 얘는 조금씩 이동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면서 자, 어떤 물체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점점 커지게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생김새에 가서 크기를 뭐뭐만큼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크기를 뭐뭐만큼 바꾸기, 색깔 뭐뭐를 바꾸기 여기 있네요. 크기를 뭐뭐만큼 바꾸기. 자, 크기가 너무 한꺼번에 확
나면 무섭겠죠. 그래서 크기를 입만큼씩 바꾸는 거를 2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실행 화면으로 가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제가 4563 틀렸어요. 비밀번호는 다시 또 무엇인가요? 묻네요. 자, 1230 넣었어요. 다시 또 묻습니다. 왜? 우리가 3번까지 물을 수 있게끔 조건을 줬기 때문에 3번까지 물어봐요. 자, 6789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고가 열리겠죠. 자, 이제는 틀리는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1230 넣었어요. 틀렸지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4562 넣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또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6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라고 다시 묻네요. 아, 코드가 잘못 짜져 있군요. 자, 여기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틀린 횟수값이 3이라면 도난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됐죠? 3보다 어때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판단에 가서 같다, 크다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3으로 해놨기 때문에 3 순간만 딱 얘가 카운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요. 자, 틀린 값을 넣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드를 다 버릴 뻔했네요. 3보다 클 때까지 3보다 크다라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1234 넣었습니다. 도둑이 다 잡아주세요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비밀번호를 틀린 게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3보다 틀린 횟수값이 작은데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잠깐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코드 값이 잘못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틀린 횟수 값이 딱 3이라고 됐다라면 틀린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변해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횟수가 만약에 뭐뭇이 아니라면 밑에다가 틀린 횟수를 1만큼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1만큼씩 더하고 딱 틀린 값이 3일 때 경찰차가 출동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바꿔줄게요. 말을 좀 멋있게.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보물은 당신 것입니다. 제 거면 좋겠네요. 자, 이제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밀번호는 무엇인가? 1234. 자, 3245. 한 번 더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찰차가 출동이 됐네요. 도둑이다 잡아주세요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보물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열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코드를 짜면서 제가 조금 전에 틀린 횟수 1만큼 더하기를 코드를 안 넣어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해보고 난 다음에 잘못됐었을 때 뭐가 빠졌지, 무엇을 잘못 넣었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우리는 좋은 코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맞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리를 넣어 줄게요. 자, 소리 눌러주고 소리 추가. 소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 되게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보물상자를 맞아서 열었을 때 누군가 좀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수갈채를 추가시켜 주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찰차가 출동이 됐을 때
삐뽀삐뽀는 없네요. 호루라기 소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리까지 추가되었으니, 자, 내가 비밀번호 값이 맞아서 보물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박수 소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했더니 박수 소리가 1초 동안 재생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코드를 멈추게 될 거고요. 자, 경찰차가 내가 틀려서 경찰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경찰차 아까 호루라기 소리를 넣었지요. 호루라기 소리를 내고서 재생을 하고 1초 동안 하고 코드가 멈출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비밀번호 묻는 거를 다시 한번 코드를 했으니까 실행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아마 박수갈채 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안 들리는데 아마 스피커가 여기는 꺼져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소리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릴 겁니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소리까지 추가해서 어떤 선택 구조를 했었을 때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작동을 하는 코드까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소리까지 추가하는 걸 넣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코드도 한번 짜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은 선택 구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물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비밀번호를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오늘은 선택 구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